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FOMC 회의가 어젯밤에 있었죠. 75bp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을 했는데 예정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됐던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재료의 선반영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반등을 했죠. 그렇지만 일단 다른 나라들은 보시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가 좋다, 뭐 미국의 인플레를 잡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상승 마감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오를 필요는 없긴 해요. 엄밀히 따지면요. 사실 저도 이쯤 되면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시장은 좀 논리적으로 오늘은 일단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논리적이라고 일단 표현을 드렸죠. 왜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 게 뭐 미국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시아나 유럽 같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그죠, 안 좋은 소식일 거 아니에요. 왜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돈의 흐름에서 어떤 걸 불러일으키나요? 이렇게 미국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출장 나가 있던 달러들을 전 세계에 달러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는 게 이게 기준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결과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유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일단 이게 논리적이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매일 논리적으로 움직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어젯밤에 미국이 상승했으니까 아유 그래,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하니까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저도 일단 시원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이 논리적으로 움직여줬어요. 뭐 이상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젯밤에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장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 거죠, 하루 종일요. 오늘 뭐 코스피는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중국 증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보는 거는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긴 하겠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GDP 2등의 나라잖아요. 예, 세계 GDP 2등의 나라니까. 또 그리고 나름 뭐 성장률 이런 것도 온전히 다 믿긴 어렵지만 아무튼 고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좋든 싫든 아직까지 어떤 뭐 세계 경제의 뭐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일단 사실이니까 중국의 움직임이 어떤 세계적인 분위기를 결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 얘네 둘이서 어떤 분위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얘네 둘이 이제 그죠,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 증시 어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작했거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먼저 여기 추세를 결정짓는 어떤 그런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작했어요. 이 라인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지지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솔직히 일단 오늘 하루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앞으로 계속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고,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중 눌립니다. 상승 중 눌림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가 오르는 게, 이게 중국 증시 혼자만 오르긴 좀 어렵잖아요. 세계적인 흐름을 타긴 타야 되는 건데 중국도 다 같이 안 좋은데 중국 혼자만 오를 수 없다는 거. 또 그리고 어제 기준금리 인상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중국에서 어떤 자금 유출 이런 게 좀 심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재란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별로 호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하루는 하락했는데 뭐 냄새는 좀 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주고, 내일도 여기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내일도 결국 내일 이 라인을 재차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내려오면, 그러면은 이 라인을 저항으로 생각하시고 상해종합에다가 하방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상해종합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환율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체크만 하자고요. 위안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FOMC 회의 직전에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었고, 박스권, 그죠? FOMC 회의 전부터 이 지난 오랜 급등, 그죠? 여기 3월 달에 첫 번째 랠리 준 거, 여기 14일, 15일 이때쯤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첫 기준금리 인상한 게 여기 장대 항목 나왔던 이 시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위안화가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너무 움직임이 급했는지 조정 중입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더 이상 갈 생각이 별로 일단 없어 보이죠. 다중 바닥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저는 상승 랠리로 가야 된다. 가는 게 논리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조정 중이긴 해요. 옆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위안화를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국채금리와 미국 국채금리, 미국과 중국 간 금리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중국 금리 마이너스 미국 금리를 한 건데 0 아래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0 아래로 가 있으면 중국이 안 좋은 것일 수 있겠죠. 적당히 0 아래로 가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격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큰 추세가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서 뭐 외자가 그러니까 바로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라는 법은 꼭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금리 차가 극심해지면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돈들도 미국으로 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뭐 GDP 2위의 국가고 뭐 어떤 지구촌의 성장 엔진으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아직 외자가 빠져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더욱더 심해지면 어느 순간엔 부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저렇게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겹쳐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안화 환율하고 미중 금리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그죠? 여기 뭐예요? 여기가 0자리죠? 여기 0자리.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같았던 시점, 이 아래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됐던 시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위안화가 치솟고 있는 그 한 가운데에 딱 그 금리가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안화 환율을 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제 기준금리 인상 미국이 하는 바람에 한국도 이제 근데 그죠? 이런 흐름에서 함부로 쉽게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마 이제 같을걸요, 그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만큼 저렇게 어떤 달러를 꼭 붙잡고 달러를 붙잡고 있는 능력이 좋지가 못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해서 달러가 술술술 새나가고 있었거든요. 달러가 술술술 새나간 결과가 뭐예요? 환율이죠.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 여기쯤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코스피가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여기부터 환율이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죠. 21년 6월 달에. 그죠? 하여튼, 이 금리차가 줄어드니까 신흥국 환율들이 저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좋다. 이 정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 이슈긴 한데, 그 말하는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에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보시면 MLF 발행금리를 동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 75bp 올리는데 MLF 금리, 뭐 LPR 금리 이런 것들 요즘 못 올리고 있죠. 뭐 인하하겠다, 동결하겠다 이러니까 그죠? 이러니까 위안화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은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시간이 가서 이제 미중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야기를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현상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가자고요. 그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홍콩인데요. 참고로 지금 오늘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갭상승 출발해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저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낮아지면서 저점이 좀 천천히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는 어떤 수렴형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락을 좀 정지해 갖고 좀 힘을 모으고 있는, 아래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점이 짜불짜불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아래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하에 하여튼 오늘 이제 좀 FOMC 회의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홍콩 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봐야 될 게 그 홍콩 환율이거든요. 홍콩 환율. 이거 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해요. 홍콩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일반적인 환율제가 아니죠. 자율변동 환율제가 아니고 페그제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페그제에 대해서 뭐 막 설명을 잘 드리진 못하겠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정부는 홍콩 달러 가치를 7.75에서 7.85 달러 내에서 움직이도록 조절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딱 정해진 시스템이
이게 붕괴가 되면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변동 환율제라 하던가,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환율을 정부에서 페그제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정부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지키면은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런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 페그제, 홍콩 정부의 어떤 외화 이런 걸 믿고, 홍콩 정부의 그 외환 보유고 이런 걸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킬 수 없게 되면은 정말 그죠,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또 중국에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상단이 어디죠? 7.85죠. 맥스가 7.85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계속 7.85예요. 7.85.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홍콩 정부에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외환 보유고를 쓰면서 열심히 환율을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열심히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 가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환율을. 이거 그죠? 이거 붕괴되는 것도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하고 뭐가 연결돼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건 저도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 붕괴 이런 거 잘 보자고요. 이런 거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허브로서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중국에. 물론 그 위상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죠, 뭐 파워풀한 그런 데라고 생각하니까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오늘 이제 좀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은, 그래서 뭐 페그제 안정을 위해서 뭐 한화 1.9조 원, 118억 홍콩 달러를 매수했다고 한다. 오늘 뭐 그랬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엔 여유 있나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홍콩 외환 보유액이 4,657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18억 달러 썼으니까 세 발의 피죠? 얼마 안 썼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이 국제 금융시장이 그냥 비교적 평안한 상태니까 제 생각엔 뭐 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자고요. 이 우리야 이거 아직도 한참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요, 모르죠. 어떤 뭐 큰 의지를 가진 기관 투자자들께서 나 저거 홍콩 공격하면은, 잘하면 환율 전쟁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4,657억 달러만 앵꼬 내면은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서 달라드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좀 그런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터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폭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겠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잠재적인 폭탄으로 보는 게, 뭐 뭐 하여튼 중국에 있는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사실 뭐 이미 이건 터져가지고 약간 연착륙을 잘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여전히 세계 경기의 어떤 불안한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그죠? 선진국의 탈을 쓰고 있지만, 선진국이 여차하면 바로 다시 레벨이 다운될 수도 있는 이탈리아 문제 잘 봐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문제, 이것도 그죠? 이것도 심각한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또 뭐 있죠? 예를 들면 또 미국 증시 고평가 문제,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슬슬 해소가 되고 있죠, 그죠? 계속 미국 증시 몇 개월 동안 빠지면서요. 이런 거, IT 빅테크가 너무 비쌌다는 점들, 이런 것도 어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점들 좀 잘 보자고요. 이 중에서 어떤 친구가 터트려갖고 이게, 이 중에 어떤 친구가 터져갖고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저기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대충 봤고요, 중국 증시 봤고, 대부분 오늘 이제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의 저런 장대 음봉 대부분 다 한국 증시고 일본 증시고 뭐고 간에 오늘 대부분 다 장대 음봉이 나오던데, 저게 좀 분위기가 일단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6월 14일 날 만들어 놓은 이 양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양봉들을 전부 다 지지력을 없애버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건,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승해요. 하락 추세니까요.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오는 건 상승 마감이라도 의미가 좀 많이 상쇄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저항이 어디예요? 그래서 325, 326 부근에 저항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어, 아직 낙폭과대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지난 3거래일 동안 지금 325, 306, 325, 326에서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버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자칫하면 또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정도 상황 됐으면 뭐 시원하게 반등을 하면서 좀 하락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하락장에서 변곡을 노린다는 거, 이런 플레이가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반대쪽으로 보는 게. 안 맞아. 결과적으로 오늘 저는 상승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음봉이 나온 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전환으로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하반 경직성 확인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일도 모레도 양봉이 나오면 그럼 이제 반등을 하는 그림인데, 일단 오늘 좀 올라줘야 될 자리에서 음봉을 만들고 저항을 확인함으로써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말은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이제 같아요. 원달러 환율 쑥쑥 잘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주식이? 예, 메리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점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14일 날 시가는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저항이 계속 뭐 6만 1,000원, 6만 1,300원 이런 자리에서 누적되고 있다는 거, 3거래일째요. 솔직히 여전히 계속 어떤 단기 낙폭과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뭐 급락하더라도 조만간 뭐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또 계속 빠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추가로 더 하락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바꿀 거고, 오늘 이런 걸 봤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상방 보면 안 되죠. 오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엄밀히 따지면 뭐 6만 600원, 6만 700원 지켰잖아요. 이거래일 동안. 이거 보고 솔직히 상방으로 갈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전 그냥 어차피 하락 추세니까, 만약에 저였다면은 6월 14일 날 시가 기준으로 해서 지난 2거래일 동안 버텨봤던 거 오늘 그냥 저 같으면 시원하게 그냥 포기하겠어요. 선물도 그렇죠. 선물도 이 6월 14일 날 시가 기준으로 해서 324 초반 자리를 제가 어떤 뭐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말씀드렸는데, 만약 저라면 이런 때 매수 베팅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지지선 깨졌죠? 그럼 일단 전 포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변곡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여차하면 그 지금 상황에서 상승을 보는 거는 역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가야 돼요. 하는 수 없어요. 억울해도 지금 주식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식이 싸고 저처럼 이거 낙폭과대인데, 단기 낙폭과대라 최소한 반등은 나오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빠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은 누적시키면 돼요. 근데 손해는 누적시키면은 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하여튼 손해는 좀 누적 안 시키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를 뭐 저 같으면 오늘 같은 날 한번 베팅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추천하고 그 삼성전자를 사라고 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증시의 변곡을 잡을까, 그런 어떤 변곡을 잡는 공부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반등에 베팅을 할 거면 양봉이 나온 뒤에 저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여기 자리에서 한 번쯤 잡아보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 돈으로는 절대 베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죠? 네, 근데 삼성전자 상승에 베팅하시고 뭐 상방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예. 잘 풀리면 물론 대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그런 대박을 기대하기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기술적으로 올라줬어야 될 자리에 못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 너무 안 좋거든요. 하여튼 그 하락 추세 중에 상승 베팅 하지 말자. 그리고 재료도 안 좋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충분히 어떤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식 매수 이런 거를 하면은 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확률이 낮아요.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제 말씀드리는 의도가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니까 하락에 베팅하시든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락에 베팅하시든가, 자신 없으면 주식만 팔고 그냥 현금 갖고 계시든가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하방 포지션을 또 추격하기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계속 애매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 되게 대응하기 애매합니다. 단기낙폭과대의 냄새는 나는데, 냄새는 솔솔 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자니 음봉이 튀어나와서 매도세가 자꾸 쌓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뭐 여기다 대고 이제 하방을 추격하자니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와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죠? 애매한 자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기존 보유자들이 즐기는 자리인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난 거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340이란 자리, 그리고 1200이란 자리를 시원하게 이미 다 붕괴시켰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예정대로 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락 추세가 너무 완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하락이 언제 끝나냐, 투매가 나와야 끝난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매가 나와야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가 돼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막 손절을 하고 막 투매를 하고 이래야지 이제 하락이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삼성전자 이런 친구들에서 투매의 신호는 한 번도 일단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요. 기본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한미 금리차 역전 이런 게, 그죠? 한국은 중국이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자 유출이 심각할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율 오늘 전고점 부근에 있는 매물소화 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니까 또다시 랠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환율이 본격적으로 129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뭐 IMF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위쪽에 저항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1300원, 뭐 1500원 이렇게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혼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잘 들고 계시면 되겠죠. 끝까지. 달러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달러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날까지 오르겠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시는 분들 한국장 깝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끝까지 한번 뭐 기다려 보세요. 웬만하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게 뭐든 시세의 마지막 순간에 변동성이 터지거든요. 마지막 시세를 한 숟가락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계좌가 확 커집니다. 뭐 지난 6개월 들고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폭락이 쏟아지는 그 순간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그때서야 사실 계좌가 확확 불어나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하여튼 그 순간이 올 것 같으니 좀 대비를 해봅시다. 뭐 혹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좀 반등이 좀 약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지지력은 확인했죠. 지지력은 확인했고 하니까 일단 이 지지력에 관련된 테스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250 저항이 지지고 11,782 저항이죠. 3,710이 지지선이고 3,900이 저항입니다. S&P, 나스닥 말씀드렸으니까 저 안에서도 오르겠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이 이제 그죠,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변동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싶긴 해요. 이렇게 아무래도 만기 앞두고 계속 변동성이 이게 뭐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는 있어요. 일단 33.4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33.4가 여기를 솔직히 이번 뭐 당장 이걸 넘어갈 것 같지는,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있으니까 당장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막 시장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감이 들긴 하는데요. 갑자기 폭락해버리면 이제 풋옵션이 대박 나면서 옵션 만기일인데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옵션 가만히 있으면은 0 되는 게 만기일인데 굳이 움직여갖고 옵션을 대박을 내겠다고요? 좀 제 생각엔 일단 좀 가능성은 낮은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가까이 붙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빅스를 살리기는 제 생각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죠? 지지력 싸움 잘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이 지지력을 테스트를 오늘 밤에 했는데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만들고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만들면 이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아래로 더 폭락할 수 있는 거고,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한국 증시도 어쨌든 불안해 보이지만 더 하락을 하고 싶으면 320을 강하게 붕괴시켜야 이제 무슨 일이 나는 거고, 더 올라가고 싶으면 327 자리를 돌파한 척 해야 이제 위쪽으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